자, 실습을 마저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요거를 했죠. 디렉토리를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있겠죠. 끝냈다는 가정하에 요런 요쪽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요런 두 개의 폴더를 만들고 요게 지난주 거까지를 카피했으니까 각각의 얘도 서버가 될 텐데 실제 서버는 얘죠. 얘랑 얘죠. 얘네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안 쓸 수도 있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이렇게 코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이론 시간에 한 내용 중에 그게 있었죠.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어드레스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만들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 UI를 만들 때 회원 가입하는 걸 만들어 놨었죠. 회원 가입할 때 만들어 놓을 때 만약에 회원 가입이 성공하면 요 세 개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시그니처를 제너레이션 생성을 해야 되는데 거래 내역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노드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여기 거래 뭐 이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보내야 되겠죠. 누군가한테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중에 아무나 하나 잡아가지고 보내면 얘가 보낼 때 시그니처를 같이 보낸다고 했죠. 요때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내 코인이 얼마나 있는지 코인의 보유 현황을 좀 조회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가 1번부터 3개가 아니네요. 4개는 원래 지갑에 있어야 될 기능이겠죠. 이게 설계하기 나름인 건데 이게 만약에 소프트웨어 설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면 설계해서 알려주겠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우리는 이제 설계까지 같이 한다는 가정하에 아마도 지갑에 있어야 될 기능 같아요. 그 다음에 거래를 검증해야 되죠. 밸리데이션 해야 되죠. 베리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블록체인 노드가 거래 내역을 전달 받았을 때 필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얘는 블록체인 노드에 있어야 될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능.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검증하는 기능은. 그래서 지금 우리 서버를 두 개를 분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구현할 거하고 여기에서 구현할 거를 나누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구현할 것 중에 월렛에서 갖고 있어야 될 기본 기능 요 1번부터 4번까지를 같이 구현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회원가입을 우리 껍데기를 만들어 놨죠. 아이디, 비밀번호 뭐 확인 쭉 해서 제출하기 딱 클릭 누르면 뷰에서 처리를 하겠죠. 컨트롤에서 쭉 처리를 할 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월렛 서버니까 월렛에 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얼스에서 사인업 로그인 하는 거죠. 여기 할 때 패스워드 맞는지 쭉 한 다음에 유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죠. 집어넣을 때 추가를 시키면 되겠죠. 여기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 같이 만들어서 넣어주는데 그거를 월렛이라는 클래스가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크게 반대 안 하시면 그렇게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려면 이 월렛이라는 예전에 우리가 투두라는 걸로 해놨었는데 요 월렛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에서 생성해서 주면 되겠죠. 그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강의를 좀 쪼개서 거래 내역을 전달할 때 필요한 기능은 별도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월렛하고 블록체인 노드에 다 필요하겠죠. 나중에는 또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로 가보면 되겠죠.
자, 이 로그인 하는 데서 여기서 쓸 거는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은 클래스부터 만들게요. 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얘. 그래서 어디다 만들 거냐면 월렛이라는 서버 밑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같이 코딩을 해줄게요. 그래서 월렛에 뭐라고 할까요? 월렛이죠, 얘는. 월렛.py라고 하나 만들게요. new 파일에서 월렛.py.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저 이론을 듣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면 클래스를 만들 거죠. 여기는 월렛 클래스, 지갑 클래스. 월렛 이렇게 하고 필요한 클래스 월렛을 만들면 되죠. 뭐 상속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밑에가 정신이 없네요. 좀 줄일게요. 여러분도 정신 없죠,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얘도 시즈코인, 우리가 만든 게 시즈코인입니까? 전자지갑 원래 뭐 거래 담당 클래스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닛이 필요하죠.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걸 뭔가를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생성자죠. 객체 생성할 때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나중에 제가 일부러 주석은 달아 놓는 겁니다. 생성할 때 초기화 하는 일이죠. 초기화 할 거를 얘 이닛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필요해요. 블록체인 어드레스가 필요하겠죠. EF에 블록체인 이렇게 넣어볼까요? 어드레스하고 셀프에 리턴은 블록체인 주소는 문자열이 될 테니까 스트링 리턴하고 얘는 블록체인 어드레스는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죠. 블록체인 주소, 지갑 주소 생성 이런 기능이 하나 필요할 테고요. 이거 맞나? 혹시 틀리면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def 프라이빗 키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프라이빗 키를 가져올 수 있게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리턴하는 거로 프라이빗 키가 있을 텐데 이런 기능이 하나 필요할 테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퍼블릭 키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갖고 싶어요. 그래서 셀프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또 리턴해서 리턴은 스트링으로 받고 얘 역시 퍼블릭 키를 문자열로 변환하여 이런 함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생성해야 되겠죠. 생성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메서드가. 그래서 def에 generate 블록체인 뭐라고 줄까 이름을 어드레스 리턴은 스트링 블록체인
지갑 주소 생성 이렇게 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아까 슬라이드에서 얘랑 나중에 헷갈릴 텐데 일단은 그냥 설명드리세요. 먼저 그 다음에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def generate 시그니처라고 한번 해볼까요? generate 시그니처. 그래서 얘는 시그니처를 받으려면 일단 셀프만 넣어놓을까요? 여러 개의 변수를 받아야 되는데 리턴 값은 시그니처니까 스트링 리턴 받고, 그 다음에 얘는 거래에 필요한 시그니처 생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었죠? 슬라이드에서 토탈 어마운트가 있어야 되니까 토탈 어마운트는 calculate 토탈 어마운트 이렇게 할까요? 뭐 메소드 이름은 여러분들 맘대로 써도 되는 거죠. calculate 토탈 어마운트. 그래서 셀프 리턴 값은 실수죠. 플롯으로 리턴하고, 얘가 하는 역할은 블록체인 어드레스라는 걸 만들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계좌 총액을 구해서 리턴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게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초기화 함수에는 지갑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가 있어야 되겠죠. 셀프에 프라이빗 키 언더바를 하나 넣을게요.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셀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퍼블릭 키 있어야 되죠. 퍼블릭 키는 언더바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죠? 월렛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셀프 점 언더바 블록체인 어드레스. 요 세 개를 갖고 있고 싶어요. 요거를 가지고 있어서 시그니처 생성할 때 같이 쓰면 되겠죠. 근데 요 언더바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강의 주제를 좀 벗어날 수가 있어서, 요건 이제 와일드 임포트를 이제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from 예를 들어서 from 뭐 abc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임포트 all 이렇게 와일드 임포트 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임포트 되죠. 그때 한꺼번에 임포트 되게 해주지 않게 해주는 문법이에요. 파이썬 문법. 뭐 안 써도 되긴 되는데 보안상 뭐 약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거 이론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사인인 키라는 패키지가 있다 그랬죠. 사인인 키하고 거기에 커브 종류를 넣어주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파이썬에서 우리가 requirement.txt로 설치할 때 얘가 설치되어 있죠. ECDSA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상 환경에. 그래서 import n 우리가 쓰는 게 256p를 쓴다고 그랬죠. 블록체인에서 얘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사인인 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요거는 변수 이름이네요. 이론 수업할 때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커브하고 이렇게 돼 있네. 커브는 또 어디야? 커브 종류인 것 같아요. 클래스라는 커브인데 커브를 이렇게 생성을 하네요. 얘는 객체가 되겠네요. 객체. 256p라는 객체를 만들 때 뭐 이렇게 만들어라, 그거네요. 그러면 그때 이론 시간에 했던 거죠. 그대로 치면 되죠. 사인인 키 한 다음에 generate 함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메소드가 거기에 커브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커브 이름은 nist
256P 넣어주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된다 그랬고, 퍼블릭 키는 어떻게 만들죠? 얘를 이용해서 만들죠? 얘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프라이빗 키. 그러면 프라이빗 키는 셀프에서 들고 있으니까 언더바 프라이빗 키, 여기에서 얘가 객체가 되는 거죠. 리턴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트 해서 퍼블릭 키를 만들어 주는데 퍼블릭 키 안에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점 찍으면 여기 get verifying key 이렇게 해서 호출하면 얘가 만들어 주는 게 퍼블릭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를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셀프에 점 찍고, 나 자신이죠. 셀프니까 제너레이트 얘를 하면 되죠. 블록체인 어드레스. 그래서 제너레이트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호출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요거를 왜 만들어 놨냐면, 얘하고 지갑주소 생성 했는데 여기를 좀 바꿔야 되겠네. 생성된 지갑주소를 리턴 하는 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객체 생성하는 방법 아시죠? 뭐 월렛하고 뭐 월렛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요 아무것도 안 넣어줘도 되겠죠. 지가 알아서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들고 월렛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갖고 싶어. 얘는 객체니까 문자열만 받고 싶은 거죠. 얘만 전달받고 싶으면 기 위해서 얘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 어드레스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와일드 임포트가 안 되게 보안으로 가려놨으니까. 그래서 이 파이썬 문법 중에 데코레이터에서 프로퍼티라는 거를 주면, 요 이름만 써주면 요게 리턴된 값이 이렇게 날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여기에 얘가 결과 값이 리턴되는 값이 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게. 원래는 이 메소드는 가로를 쳐줘야 되죠. 가로 이렇게. 가로 안 치고 그냥 프로퍼티 이런 상수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만드는, 리턴 값만 받는 게 이 프로퍼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우고 프로퍼티라는 걸 주고, 얘는 리턴 셀프에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은 원리로 프로퍼티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하는데 얘는 리턴 점 찍고 셀프에 얘가 뭐죠? 프라이빗 키죠. 프라이빗 키. 근데 프라이빗 키가 얘가 객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문자열만 필요하니까 이 객체 안에 to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객체에 있는 프라이빗 키 문자열을 그냥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고, 이거를 다시 헥스 16진수 헥스 0부터 9 A부터 F 기억나시죠? 몇 번 했으니까 요거로 바꿔서 리턴하게. 그러면 객체 점 찍고 프라이빗 키만 치면은 이 리턴 값이 반환되겠죠. 퍼블릭 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얘도 리턴 셀프에 좀 찍고 퍼블릭 키. 오타 있으면 알려주세요. toString 문자열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헥사로 만들어주고 리턴하고. 여기까지는 쉽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얘죠. 지갑 주소 생성하는 거. 지갑 좀 헷갈리니까 블록체인 지갑 이렇게 써줄까요? 지갑 주소 생성.
그때 옛날에 했던 거를 이론 시간에 우리 했죠. 그래서 스텝 1은 6단계로 한다고 그랬죠. 1부터 2, 3, 4, 5, 6, 7, 8까지나 스텝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다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잠깐만 옛날에 이론으로 했던 거 잠깐만 화면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하려는 거예요. 요거 1번부터. 그래서 지갑 주소를 여기 있는 지갑 주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금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만들어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해서 고유하면서도 짧은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GitHub 코드까지 다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낯설다. 그럼 이론 수업을 한번 듣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텝 1은 뭐 하는 거였죠 그때?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 생성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했죠 우리 인일해서. 요 함수에서 했잖아요. 이미 생성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만들었잖아요. 두 개. 얘는 패스해도 되죠. 셀프로 들고 있으니까 객체가 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였죠? 퍼블릭 키에서 제가 쭉 적어 놓을게요. 퍼블릭 키에 SHA-256 수행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SHA-256 수행 결과에 라이브인가 레이브인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RIPMD 160 수행 160 수행. 요건 160비트로 나온다 그랬죠. 헥사로 하면 4비트니까 446 40글자로 나오겠네요. 그런 다음에 스텝 4에서는 네트워크 바이트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한다 그랬죠? 여기에 SHA-256 두 번 하라고 했어요. 더블 SHA-256 2회 수행하고, 그 다음에 6에서는 책선 구하기. 그 다음에 7번에서는 책섬하고 뭐죠? 책섬을 퍼블릭 키에 더하는 거죠. 퍼블릭 키에 책섬 더하기 하라 그랬고, 8번째는 더한 키를 베이스 58 뭔지 모르겠다. 이거 다 알 필요 없죠 여러분들. 심지어는 블락스미스라는 거를 피부로 인스톨해서 거기서 객체 생성해서 만들어도 되긴 되는 거죠. 저는 꼰대같이 만드는 거를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턴 뭐 하면 돼요? 블록체인 어드레스 얘를 리턴하면 되겠죠. 얘는 문자열로 리턴하면 될 테고, 그럼 순서대로 해볼까요? 요거 만들었으니까 얘는 생략하는 거죠. 셀프에서 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퍼블릭에 SHA-256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셀프에서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셀프에 퍼블릭 키에 문자열이 필요하니까 toString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게 뭐죠? 바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담아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퍼블릭 키 바이트
그런 다음에 바이트 문자열로 나온 거를 샤256 할게요. 샤256 bpk 바이트 키 그래서 샤256 먹이라고 했으니까 샤256이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거를 하려면 해시리브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여기 저희는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해시리브 해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 그럼 얘를 갖다가 쓰면 되죠. 해시리브.샤 256 쓰라 그랬죠. 256에 그냥 넣어주면 되죠. 뭘 넣어주면 되죠? 요거 만든 거 얘 바이트 키로 나온 거 넣어주면 되죠. 샤256에 퍼블릭 키 바이트 얘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자열로 다이제스트 한번 해주면 되겠죠. 샤256 bpk의 다이제스트 샤256 적용한 거를 실행시켜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가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256 bpk.digest 해주면 되죠. 집어넣고 그러면 샤256을 수행을 한 거죠. 여기서 그럼 스텝 3로 넘어가면 되죠. 라이프 md 160을 수행을 하래요. 암호화를 한 번 더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쉽겠죠. 그러면 라이프 md 160의 바이너리 키 바이너리 bpk 이렇게 이름을 줘줄까요? 그래서 얘는 해시립에 있습니다. 해시립에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new에서 RIPMD160 0이라는 이름을 주면은 얘가 만들어져요. new를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요걸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만들면 네임을 주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리턴에서 뭐 빌트인 컨스트럭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객체를 만드는 거죠. live md 160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가지고 live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요 다이제스트 한 거 얘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연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나오면 집어넣고 나오면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해시를 다이제스트 해야죠. 막 쪼개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live md에 다이제스트 했다고 할까요? 다 잘라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기서 갖고 있겠죠. 얘에서 여기에 다이제스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헥사로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에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여기에 헥스 16진수 문자열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파이썬 패키지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별도 설명 없이 그냥 갈게요. 임포트해서 코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딩, 인코딩, 디코딩을 해주는 패키지가 파이썬에 있어요. 땡큐죠. 우린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인코드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코덱스 점 찍고 인코드 하면 딱 열면 뭐뭐 넣으라고 나오죠. 여기 오브젝트를 넣어야 되고 인코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써주면 돼. 인코드는
저거로 할 겁니다. 헥사로 할 거고, 요 객체는 뭐를 써주면 돼요? 지금 만든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 만든 객체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만든 요 다이제스트한 게 객체가 될 테니까 요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만든 객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다이제스트. 얘 넣어주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인코딩 방법은 헥스 이렇게 쓸게요. 인코딩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쭉 나올 거거든요. 디폴트는 UTF-8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죠.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헥스 요거로 넣어줄게요. 인코딩 하는 게 여기 컴마 찍고 하면은 가능한 게 여러 개가 나오죠. 이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마 UTF-8이라는 거로 되나 그럴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헥스 요거를 쓰는 거죠. 이렇게 줄이 기니까 한 줄로, 얘는 한 줄로 써도 큰 무리 없겠네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바이트를 추가하라고 하죠. 이거 추가하면 돼요. 우리 이론 수업할 때 00을 집어넣으면 뭐라 그랬어요? 블록체인에서 실제 서비스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고, 다음에 4F인가 뭐 6F인가 뭘 어떤 특정한 16진수를 넣으면 뭐 테스트넷 뭐 그런 걸 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구현하는 거는 실제 운영 네트워크하고 테스트 네트워크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실제 네트워크처럼 흉내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트 키로 넣으려면 00, 16진수 00 이렇게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추가하는 거죠. 네트워크 바이트에 얘한테 컨트롤 C, 컨트롤 V 추가하면 뿅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어디 변수에 담아야 되죠. 변수를 네트워크 이름은 아무거나 지셔도 됩니다. 저는 뭐 이름이 붙을 때마다 뒤쪽에 계속 언더바 해서 채워놓거든요. 그래야 좀 나중에 구별하기 쉬워서 네트워크 코인 뭐 퍼블릭 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디코드를 한번 해줘야 돼요.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디코드, 저 16진수를 한번 더 디코딩을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샤256을 돌릴 때 문자열을 바이트 코드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문자열을 만들었다가 그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6진수로 바꿨다가 막 그러죠. 입력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얘도 코덱을 씁니다. 코덱스에 이번에는 디코드를 하는 거죠. 디코드를 하는데 딱 열면은 뭐 넣으라고 나오죠. 버퍼, 오브젝트 넣고 인코딩 방법 넣고 뭐 쭉 넣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인코딩은 다시 헥사 코드로 디코딩을 할 겁니다. 아까는 인코딩을 했는데 헥사로 디코딩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을 어딘가에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까 여기 바이트로 인코딩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두 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뭐를 넣으면 돼요? 좀 전에 만든 거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인코딩을 헥스로 할 거니까 헥스로, 이번엔 디코딩 하는 거죠. 디코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진수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디코드를 한 거죠. 디코드를 했으니까 문자열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16진수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샤256을 두 번 수행하래요. 그러면 샤256 bpk 다이제스트 bpk에 다이제스트 이렇게 적어볼까요? 다이제스트 위에 있긴 한데 얘는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덮어 써도 되겠죠? 여기 변수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죠. 해시립 여기 있는 거 다이제스트까지 한꺼번에 할게요. 이번에는 해시립에
샤 뭐죠? 샤 256 한 다음에 바이트 코드를 넣어주면 되죠. 바이트 코드는 얘죠. 나왔으니까 얘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는 변수에 담았다가 얘를 다시 다이제스트 했는데 그냥 체이닝을 통해서 점 찍고 다이제스트까지 해버리겠습니다. 해시를 추측 해버리는 것까지. 한 번 더 하라고 그러죠. 한 번 한 건데 이 결과를 한 번 더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요거에 두 번째 한 거니까 2 있을까요? 2 두 번째니까 얘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얘를 넣는 게 아니죠. 여기서 나온 값을 또 해시를 해주는 거죠. 난리도 아니죠 아주. 네. 그런 다음에 책선 구하기. 책섬은 간단하게 예전에 있던 코드에서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럼 책섬 예전에 있던 코드가 그거예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 어디야? 깃허브에서 봤던 거 있죠. 이론 수업할 때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샤256 헥스 샤256 헥스에 8개 앞에 8개만 뒤에 8개만 처음부터 8글자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가 변수가 없네요. 변수명을 제가 조금 헷갈리게 짓고 있나요? 이번 제가 변수명을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죠. 하나를 안 했네요. 저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바이트 코드로 다이제스트가 해서 나올 때니까 막 나가다 보니까 변수 이름으로 넣어주고 여기에 코덱에서 점 찍고 인코드 한번 해주겠습니다. 뭘로? 헥사로 두 번째 한 거로 컨트롤 C 눌러서 얘를 헥스 요걸로 인코딩을 해주고 요거 인코딩 된 거에 처음 8글자만 그냥 책섬으로 임의로 가져올게요. 헥스로 하면 인코딩을 해주면 저거가 되니까 글자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더하라고 그러죠. 두 개 얘랑 책섬 더하기잖아요. 더하면 돼요.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이 되죠. 연산 더한 거를 UTF-8로 바꿔주면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어드레스 헥사 어드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2하고 얘 더하기 책섬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책섬 더하고 그래서 얘를 더하면 얘가 문자열이 되겠죠. 하나의 문자열이 나올 텐데 이거에 디코드 해서 UTF-8로 디코딩 한번 하고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안 돼. 이 암호 쪽 내부 깊숙이 들어가면 엄청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디코드를 하고 얘를 도안키를 베이스 58 쓰다 말았네요. 인코딩. 그래서 뭐 이거로 쓰라고 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베이스 58 뭐 얘 또 임포트를 해야 되겠네요.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베이스 58로 인코딩을 하라니까 네, 베이스 58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죠. 그냥 우리는 설명 없이 갈게요. 베이스 58 맞게 그죠 맞게 2가 빠졌네요. 점 찍고 B58 인코딩을 하라고 그랬죠. 58 인코드
하는데 뭐를 집어넣으라고, 문자열을 집어넣으라고 하죠. 문자열 아니면 바이트를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좀 전에 만든 거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요거 헥사 주소로 나온 걸 집어넣고 얘를 다시 디코드 인코딩을 한 거를 다시 UTF-8로 할게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UTF-8. 기본값이 UTF-8이니까 안 줘도 되긴 되는데 뭐 명시적으로 주도록 할게요. 이래서 받은 게 리턴 값이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 리턴 값을 블록체인 어드레스 그런 변수로 하나 담아준 다음에 얘를 리턴하는 거죠. 뭐 오타가 있나요? add 제가 요거까지만 썼네요. 얘를 리턴하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쭉 수행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하면 얘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객체에서 객체를 생성하면 얘랑 얘가 생기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블록체인 어드레스는 얘가 돌아가는 거죠. 얘가 돌아가서 딱 리턴되는 값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여기로 요 셀프에서 이닛에서 들고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오타 같은 게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없겠죠. 일단 뭐 제가 오타낸 게 있나요? 그런 다음에 시그니처 만드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니처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 이론 강의에 있었던 건데 강의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불러와 볼까요? 강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거 기억나세요? 서명 알고리즘을 통과를 하면 얘를 통과하면 이론 시간에 이거 자세히 다뤘던 거죠. 시그니처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게 프라이빗 키하고 요거 거래 내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프라이빗 키는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셀프에서 들고 있는 거. 그다음에 트랜잭션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뭐 사전이나 뭐 이런 걸로 입력 받아서 얘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럼 만드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니까 참 강의가 너무 길어졌나요? 좀 잘라서 할까요? 잠깐만요. 지금 몇 분 정도 너무 길게 하면 또 꼰대라고 뭐라고 할 텐데 40분이 넘었네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강의를 잠깐 끊어 가지고 저기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다 한 다음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